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12장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알고리즘 중에 분류와 군집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배울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 책을 펴보시면 420페이지에 코드 12-1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리스에서 데이터가 무진장 많은데 그 중에 열이 5개 있습니다. 그 열이 5개 있는데 4개만 뽑아서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이 데이터에서 센터를 3개로 해가지고 K-means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즉 중심이 3개인 카테고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많이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품종이 3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센터를 3개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PC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고 그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3개로 이루어지는데 그 3개가 첫 번째 클러스터는 50개, 두 번째 클러스터는 62개, 세 번째 클러스터는 3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그 클러스터에 있는 그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심점이 있고 그 중심을 둘러로 해서 여러 개들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클러스터, 즉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센터의 위치가 5, 3, 1, 0 이쯤에 있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림을 요 뒤에 그림 그리는 게 있는데 여기 실행이 되면 어떤 게 실행이 되냐면 요게 실행이 되면 물론 여기 오른쪽 하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한번 실습을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요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중심 센터가 있겠죠. 여기도 중심이 센터가 있고 여기 중심이 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XY 평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이리스는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즉 XY, Z, W까지 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이제 클러스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센터는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센터는 여기에 있고 세 번째 센터는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중에 자, 첫 번째 클러스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클러스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인데 보니까 중간에 3이 들어있죠.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 데이터만 보고 자기가 대충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즉 클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만든 것과 실제 걔네들이 어디에 속하는 것과는 틀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릴 가능성보다 맞출 가능성이 많다. 이제 요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 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센터에 대한 값들이 나오고 between 해가지고 여기 잘못됐죠. 이렇게 해서 간격을 얘기하는 거이고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between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간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between 언더바 ss라고 하는 값이 크면 클수록 within 언더바 ss가 이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within 언더바 ss는 관측지 밀집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 얼마나 밀접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퍼져 있으면 within 언더바 ss가 큰 값을 갖는 거고, 만약에 그 값이 작으면 촘촘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반복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 사이즈는 뭐 클러스터 내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실행해 보시면 그 의미하는 바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클러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과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이 작아서 작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뭐 늘리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든 아이리스 값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점이 표시가 될 거고요. 클러스터 하고 이제 색깔 넣을 것인가 하고, 쉐이드, 그 다음에 라벨, 라인스 이런 값들을 넣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서브셋이죠. 그래서 클러스터가 2인, 원래 이제 클러스터가 3개 있었죠. 그냥 두 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한번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클러스터가 51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5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중간에 빠져 있죠? 아까 이제 클러스터가 아마 두 번째가 68개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 68개를 지금 화면에 출력을 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12장 2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2절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몸무게가 있고 키가 있으면, 뭐 키는 단위가 센티미터죠. 그래서 뭐 170, 171, 172 이런 식으로, 물론 뭐 172.5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몸무게 같은 경우는 몸무게도 이제 단위가 1kg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여하튼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단위가 아니거나 내지는 같은 단위라도 이게 이제 격차가 넓고 좁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값이 커져서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눈의 시력 이러면 뭐 1.0, 뭐 0.8 뭐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의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만 커지더라도 엄청나게 눈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표준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화해 준다는 것은 단위를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하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지금 st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란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고, 그것을 분모로 잡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최소값을 뺀 다음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커봐야 1이 되고 아무리 작아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과 1로 축소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함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 데이터를, 자, 요거는 뭐냐면 각각의 이제
이게 2니까 열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표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표준화를. 그래서 이게 함수, std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개만 뽑아서 보면, 자, 이렇게 6개 뽑아보니까 다 1보다 작은 값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준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K-means라고 하는 군집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뭐 비슷하지만, 자, 뭐 이렇게 이제 센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조금 다른 값이 나왔네요. 자, 3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39, 61, 50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센터의 중심값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3이라고 하는 게 얘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1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3하고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화가 돼서 군집 요 단위가 그 안에 있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원소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몇 개는 빠져나가고 몇 개는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는 지금 노테이션을 첫 번째 거를 3으로 놓은 거고 두 번째는 2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1로 본 겁니다. 이거는 표기는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컴포넌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K 최근접 이웃 분류라고 있습니다. 분류입니다. 아까는 군집화, 클러스터 뭐 같은 의미고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 3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접, 가까이 있는 애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어느 곳에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자, 전체의 데이터를 가져다 다 이제 분류하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일부를 훈련 데이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분류하는 기법을, 알고리즘 내지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제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류한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도가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여기서는 훈련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은 뭐냐면 만들어진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도 랜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쭉 보시면 첫 번째부터 뭐 50번째까지가 세토사, 뭐 51번부터 100번째까지 딱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품종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50개 중에 반은 훈련 데이터, 두 번째 그룹에서 반은 훈련, 뒤에 한 번째부터 150개 중에 반은 훈련 데이터로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25번째까지, 51번부터 75번까지, 101번부터 125번까지 약 75개를 데이터셋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tr.index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첨자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첨자에 해당되는 애들을 뭐예요? 훈련 데이터, 여기 ds가 아마 이제 데이터셋의 약자를 쓴 것 같아요. .tr, 이제 트레인 데이터라는 얘기죠. 이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뭐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즉 말 그대로 뭐예요? 훈련 데이터 5개의 열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왜냐면 마지막 품종은 우리 훈련할 때는 필요 없거든요. 앞에 있는 4개를 가지고 지금 훈련 데이터셋을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라고 하는 건 여기 tr 인덱스에 마이너스 붙이면 나머지 반대죠. 그래서 반대의 값을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얘가 어디 품종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기준을 알려줘야 얘가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의 약자를 따서 클래스.tr, 그래서 훈련할 때 써먹어야 되는 품종, 여기 품종, 여기 그룹 정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클래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책은 라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5번째 품종, 결과죠, 결과. 그거에 대한 정보를 cl.tr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데이터를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셋, 훈련용 결과,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 그 테스트용 결과, 이렇게 4개. 그래서 결국은 뭘 가지고 훈련을 할 거냐면, 훈련용 데이터와 훈련용, 여기는 지금 훈련용, 여기는 그 뭐죠?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셋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훈련용 결과물을 여기다 놓고, 요거는 안 쓰죠. 요거는 나중에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게, 분류 기준을 만든 게 옳은지 그런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cl.ts는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kn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분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을 하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예측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자, 우리는 뭐냐면 이 예측된 것과 실제 데이터 값하고 비교를 해야죠. 비교해서 맞는 틀린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맞으면 1이고 틀리면 0이겠죠. 1, 0, 1, 0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의 미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25개예요. 25개에서 1이 만약에 20개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를 20으로, 아니죠. 20을 25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80%가 되겠죠. 만약에 25개 중에 15개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평균값을 이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92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92%라는 얘기죠. 이제 정확도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테이블로 실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예측은 요 밑에 게 예측이에요. 세토사로 예측을 한 것들은 다 세토사 됐고, 버지니카로 예측했던 거는 뭐예요? 23개는 버지칼라로 예측을 했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3개는 예측을 하고, 그 다음 4개는 뭐예요? 버지니카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그리고 버지니카로 예측한 게 23개였는데, 그 중에 뭐예요? 2개는 버지칼라로 인식했고, 21개는 버지니카로 제대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6개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2-4절 K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적으면 학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셋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여러 번 쓰는 거. 그것이 K교차입니다. 그러니까 K가 오면 5번 써먹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는 CVTools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요것이 아마 실행했는데 에러가 생기면 인스톨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요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고, 자, K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번 써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CVTools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아이리스 150개를 뭐 10개로 나눠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걸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어딘가에 정확도를 예측 측정값을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ACC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할 때마다 여기다 하나씩 넣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포문이라고 해서 반복문 하는 거죠. 1부터 몇 번까지 K가 10이니까 10번 하겠다는 거죠. 자, 10번 하는데 여기 인덱스는 이 폴드라고 하는 값에 위치에 이제 i가 1일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10개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바뀌어가면서 인덱스 값을 변경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훈련용 데이터셋,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KNN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건 책을 보시면 그림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반복할 때마다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예측 값을 여기다가 i에다가 넣었습니다. 빈 벡터에다가 첫 번째 반복했을 때 그 값을 넣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두 번째에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ACC를 하면 10번 반복했기 때문에 10개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훈련용이 바뀌었잖아요. 10번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각각에 따라서 그 예측 정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떨 때는 100%고 어떨 때는 93%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약 0.96, 즉 96%의 정확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적었을 때 적절하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2장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